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다민족 미디어가 포리루아의 경찰대학과 웰링턴 경찰본부를 견학했습니다.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의 역할과 경찰 지원생들이 경찰학교에서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경찰본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견학했습니다. We're very pleased to be hosting our ethnic media representatives at the Police College. It'll give them an opportunity really to see our training and what does it take to be a police recruit. Also experience some of the training here at the college. Police National Headquarters operating model, but also our National Command Center, where they will get to see how we manage major operations. So we were presented that award when we worked with all the victim families from China, Japan, Korea,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The answers don't only lie with us as police, they lie with you as community. And together we get the best of both. 국민당 지도자인 크리스토퍼 럭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갱 휘장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에 집권하면 강력한 갱단 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스는 당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범죄 갱단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4가지의 새로운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 럭슨이 밝힌 새로운 권한에는 경찰이 공개적인 갱단 모임을 해산하도록 하고, 특정 갱단 구성원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특정 갱단원이 총기류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럭슨은 또 정부가 모든 공공장소와 소셜미디어에서 갱단 휘장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당은 갱단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갱단이 연루된 총기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해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호주가 뉴질랜드로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하면서 이러한 정책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신임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문제에 누구보다도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양국 총리는 모두 노동당 지도자로 반갑게 만나 악수하고 선물도 교환하는 등 친밀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던 총리는 호주의 새 정부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인의 시민권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이나 장애 지원, 그리고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총리는 지난 주말 첫 공식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호주 뉴질랜드는 가족 관계라고 말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주민 정책에 대해서도 태평양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호주 새 정부가 뉴질랜드인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존경심을 인정하는 것에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501명의 뉴질랜드인을 추방한 문제 등 오랫동안 제기된 양국 관계의 현안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프랑스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한
보상으로 프랑스 해군과 5억 8,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는 작년 350억 유로 규모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고 대신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한 소위 오쿠스 거래를 맺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유럽연합과 호주의 무역협정에 위협이 되어온 격렬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스 신임 호주 총리는 이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라고 말하고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 곧 프랑스를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와 미국, 영국 간의 오쿠스 협정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8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오쿠스 협정은 또 호주의 가장 큰 국방 파트너십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과 관련 기술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플라스틱을 잘 먹는 곤충을 활용하면 재활용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슈퍼웜으로 알려진 조바파스모리오가 플라스틱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는 딱정벌레 유충이 장내 효소로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어 재활용 분야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 링케 박사는 슈퍼웜은 미니 재활용 공장과 같다고 말하고 입으로 폴리스티렌을 찢어먹고 장내 박테리아가 이를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은 3주에 걸쳐 3그룹의 슈퍼웜에게 서로 다른 먹이를 주었는데 폴리스티렌을 먹은 벌레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호주 탄광에서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적게 보고됐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호주의 배출가스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호주의 탄광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를 분석한 결과 그 양이 발표된 추정치의 2배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새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더 빨리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공약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약속한 100여 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는 석탄 수출 2위 국가이자 세계 1위 메탄가스 배출국이지만 이 서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메탄가스는 20년 동안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의 열을 발생시켜 지구온난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모아는 이달 말 호주와 뉴질랜드로의 계절 근로자 파견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모아는 뉴질랜드로 가는 마지막 계절 근로자는 6월 12일을 끝으로 일시 중단하고 호주로 가는 계절 근로자는 이달 말을 끝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모아 상공부는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동안 계절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사모아의 지역 언론은 해외로 파견된 계절 근로자들 중 과음으로 인한 무질서한 행동에서부터 혼외 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계절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계약을 파기하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모아 당국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파견되는 계절 근로자 제도는 오는 10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